자, 이어서 계속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1번하고 2번에 대한 모델링과 2D 도면을 생성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번 그림에 대한 모델링과 2D 도면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에서 IPT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을 누를게요. 스케치 시작에서 XY 평면을 선택을 했고 선택한 XY 평면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 놓고요.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폭,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폭 치수도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사각형 하나를 작업했습니다.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화면이 잘 보이게 화면을 이렇게 등각으로 바꿔 놓고요. 자,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실행합니다. 돌출하는데 그때 돌출 값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은 돌출 높이가 이렇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윗부분입니까? 요 윗부분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그죠? 이렇게 안쪽 부분을 사각형을 또 잘라내도록 할 건데 그러면은 스케치 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스케치가 되냐면 윗부분이죠. 여기 윗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참 사각형 먼저 그려야 되나요? 그죠?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얘부터 얘까지 거리 값이 얼마냐면은 18. 자, 18이 되고요. 얘가 18이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도 우리는 잡아야 되거든요. 이때는 전체가 34에서 지금 밖 안쪽에 있는 거리 18을 빼고 양쪽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거리는 8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도 지금처럼 입력을 해주면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요거를 그대로 돌출할 건데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사각형 안쪽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을 이용해서 잘라내는데 그때 깊이는 사용자가 전체를 다 자를 거니까 전체 관통을 누르시고 자, 전체 관통이 맞다 그러면 자, 이 영상이 맞나요? 자, 이 영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위쪽에 또 이렇게 사각형만큼만 잘려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여기다 할게요. 아마 이 부분에다가 해야지 다른 그 참조되는 치수를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낼 부분이죠. 잘라낼 부분만큼만 이렇게 대충 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는 기준 치수가 요거네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처음에 그저 두 번째 2번 부품 그릴 때 2번 부품 그릴 때 요거에 대한 위치를 그 제대로 잡지 않아서 아마 치수가 23으로 나왔던가요? 그죠? 예. 전체 도면 보면은 원래 이 치수가 22가 나와야 되는데 23이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앞전에 아마 그 치수 부분을 잘못 입력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 3번 부품을 만들어 놓고 2번 부품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각형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 사각형 영역을 돌출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역을
화살표 반대쪽으로 얼만큼 자를 거냐면 한 3만큼, 깊이 3 정도로 해서 잘라라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깊이 3만큼만 잘려져 나갔고요. 자, 그리고 끝단 부분에 못따기 처리되죠. 못따기 하는데 못따기 거리는 5가 됩니다. 어디에? 여기 모서리와 이 모서리 두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5가 됩니다 라고 체크가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어디다가 또 못따기 할 거냐면은 여긴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여기도 추가적으로 아마 여기도 동일하게 못따기를 줄 거. 아, 여기는 다르구나. 그죠? 일단 캔슬할게요. 자, 일단 앞쪽에 못따기 하는데 거리 5만큼,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못따기 5가 됩니다. 적용. 그리고 이번에는 못따기 3 들어가죠. 어디에? 바깥쪽에 있는 이 모서리 두 군데는 못따기 3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일단은 바깥 네 군데 있는 못따기는 처리가 됐고요. 다음은 안쪽에 M8 곱하기 1.25라는 나사구멍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사구멍이니까는 원그려 가지고 돌출 작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멍 기능을 실행할 건데, 구멍 기능을 실행하려면은 먼저 포인트가 생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포인트가 생성될 면을 선택하고 이 면에다가 그냥 점 하나를 콕 찍습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에 대한 위치 볼까요? 어떻게? 이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값도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위치에 나사구멍 만들겠다라고 체크가 됐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구멍 기능을 실행하니까 첫 번째는 탭 구멍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모양이 없는 상태고요.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고, 이때 크기는, 자, 이 나사 구멍에 대한 크기는 M8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M8, 8을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피치 값 1.25가 들어갔죠. 그리고 구멍은 구멍이 가다가 그죠? 이렇게 박혀 있는 구멍이 아닌 완전히 관통되는 구멍을 만들 겁니다. 관통되는 구멍인데 그에 따라서 스레드 깊이는 전체, 이 구멍에 대한 전체 부분에 나사가 들어가라 체크해 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전체적으로 나사 구멍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못따기 할까요? 못따기에서 못따기 값은 1주입니다. 어디에? 이 모서리입니까? 여기 모서리랑,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는 여기 맞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따기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못따기 없이 아마 그죠? 작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렸으니까, 자, 이 영상에 대해서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자, 3번이라는 이동조. 자, 이동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얘가 저장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도면, 자, 전체 도면에서 이제 우리는 3번, 자, 3번 그림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자, 이제 그 같은 작업 반복되니까 기준 들어가서 어떤 부품을, 자, 지금 화면상에 떠 있는 3번 이동조를,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3번에 대한 부분을 OK를 누르면 3번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 그림을 기준해 가지고 위에도 뽑고 우측에도 뽑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투영인가요? 투영해서 사용자가 방금 그린 그림을 클릭하고 위로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누르면 이렇게 2D와 관련되는 그림들이 생성되었고요. 자, 아까랑 동일하게 그죠? 이 그림,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체크 풀고 이 그림에 대해서만 은선 나오지 마라 확인하면은 은선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은선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먼저 부분 단면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부분 단면에 대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은선을 그대로 두고 한번 부분 단면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시작하신 다음에 어디다가 이 그림을 클릭하죠. 그리고 부분 단면이 들어갈 위치에 스플라인을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스플라인에서 대략적으로 요렇게 그냥 뭐 밋밋하게 선들을 그냥 쭉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브레이크 아웃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아웃, 방금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를 클릭하니까 여기서 그죠? 바로 나오나요? 이제 여기서는 깊이 물어보죠. 깊이는 어디? 그죠? 이 원의 4분점입니다. 원 4분점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 부분만큼만 부분 단면 처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은 중심선 그릴까요? 주석에서 먼저 선 그리듯이, 예를 들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작성, 일반적인 우리 그 선 그리듯이 이것도 볼까요? 요거는 일단 원이 있으니까 중심 표식에서 그냥 원 클릭하면은 중심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도 같은 개념인데, 여기도 같은 개념인데 2등분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등분을 만들어라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치수 기입 해볼까요? 자, 치수 기입은 요 위쪽에, 자, 위쪽이 그죠? 예, 위쪽에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책을 읽는, 아이고, 치수를 넣는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를 이렇게 넣는데, 이때 치수는 앞쪽에 M자가 붙고요. 대문자 M자가 붙고, 앞쪽에는 이렇게 그죠? 예. 뒤쪽에는 곱하기 1.25라는 피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전체 높이 볼까요? 이놈부터 이놈까지 전체 높이는 14, 그리고 확인 눌렀고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높이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 점선부터 해서 이 선까지 거리값, 요게 현재 22로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건 아마 그 고정조 만들 때도 요거에 대한 부분이 마우스 갖다 대면은 어디라고 표시가 되니까, 요거 자, 이 작업할 때 자, 스케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게 얘가 5가 아니었죠, 참. 얘가 5가 아닌데, 얘가 5가 아니고 치수를 기입할 때 어디냐면은 요거 이제 이 모서리, 여기 모서리 잘못 찍었나요? 일단은 ESC 두세 번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주는데, 이 바닥부터 얘까지 거리, 바닥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14에다가 22를 더한 값이 이렇게 표시되네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자, 스케치가 바뀌면은 그림 형상도 같이 변형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1번 그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습니까? 요거에 대한 치수도 이렇게 22로 변경된 거 바로 볼 수 있죠. 이렇게 22로 변경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형상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2D 도면에서, 그죠? 여기 먼저 2D 도면에서 얘네들에 대한 그 민감한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 같은 방법으로 치수기 계속 하겠습니다. 예. 참, 여기 구멍 안 뚫었네요. 안쪽에 그 우리 도면 뽑다 보니까 안쪽에 구멍 뚫지 않아서 다시 여기다가 스케치 할게요.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원, 그죠? 이전부터 원 하나 그리고 이전부터 원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 치수 원 클릭하고 이놈의 지름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원 클릭하고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요거를 돌출이었죠. 이제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을 화살표 반대쪽으로 잘라내는데 얼만큼 자를 거냐면 요거 전체 관통 할까요? 전체 관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어라 그래서 전체 관통 누르시고, 자, 전체 관통 누른 다음에 일단 한번 저장할게요. 저장했고 2D 도면 쪽 가게 되면은 2D 도면 쪽 가게 되면은 막 애가 에러 떴던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22까지 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름 치수, 자, 이 부분에 대한 지름 치수 한번 볼까요? 참 깊이는 3 맞나요? 깊이 3에 치수 4개 다 맞고, 이제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꼭지점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5 곱하기 45도, 이렇게 다시 지우고 갈까요? 5 곱하기 똑같네요. 5 곱하기 45도 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못따기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다음은 여기 중심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 14 나왔나요? 그렇고요. 확인.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 전체 거리값도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잘못 찍었나요? 치수에서 요 선하고 요 선에 대한 거리를 이렇게 잡았고요. 아마 보니까 뒤에 대문자 H7 들어갔네요. 다음은 요거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요거는 3 곱하기 45도, 이렇게 45도 해가지고 도면 치수 넣으면은 끝나는 것 같고, 다음은 전체, 자, 치수 기입에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거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동일하게 보면은, 자, 요거는 그죠.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거리 값은 얼마 나와 있냐면은 41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에 대한 작업이 끝난 상태고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중심선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심선 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 작업하면 수월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기하공차 바로 들어갑니다. 기하공차. 자, 기하공차는 여기서 형상기호 해가지고, 자, 이전부터 수직하게 올리고 수평하게 들어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이때는 직각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고, 0.013, 그리고 F기호인가요? 데이텀은 F기호를 가지고 F라는 기호를 가져서 확인 누르면 먼저 첫 번째 그 화살표는 끝났고요. 그리고 밑에 거, 이제 밑에 거 볼까요? 아래쪽에 게 요거, 이 선이죠.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마우스 오른쪽 계속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직각도에 0.013에 2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요 18, 그죠? 18 H7 여기서 클릭하고 수직하게 올렸다가 다시 수평하게 갔다가 마우스 오른쪽 계속. 네,
일단 취소하고요. 일단 ESC 누르고 다른 거 먼저 주면은 요거 이원 자, 원 클릭하고 밖으로 쭉 빼서 마우스 오른쪽 지름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면 크게 뭐 그 한 거 없는데 여기서 이게 요거 지울게요. 요거를 키보드 ESC 버튼 누르고 요거를 지웠다가 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데이텀 기호에서 이 목소리 여기서 수직하게 빼고 약간 이렇게 수직하게 옮겨 놓고 그건 안 되네요. 아무튼 A라는 기업이 지금과 같이 사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여기 F13번 E 붙은 부분에 요거 이쪽 볼까요? 여기 E라는 기호는 어디가 지금 기호됐죠? 다음은 요거 자, 같은 방법으로 치수 기입에서 요거와 요거의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잘못 찍었나요? 클릭하고 자 키보드 ESC 누른 다음에 삭제했고요. 다시 치수 넣는데 얘부터 얘까지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이 22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2 치수 넣었고요. 그리고 양쪽 두 군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다시 두 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인 2D와 관련되는 GVCNC부터 해서 GVCN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가공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만큼 일단은 치수 기입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 표면 거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는 기호 자, 기호 쪽 보니까 먼저 이 부분 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는 Y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입니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계속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Y가 들어가고, 이번에 윗부분 그죠? 이렇게 윗부분은 X가 되더라고요. X 이렇게 X라는 기호를 넣고, 바닥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한 다음에 OK 눌러가지고 X라는 기호도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0.013에 기호는 있나 본데 일단 ESC 눌렀고요.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하고 빠른 행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평하게 수평하게 오른쪽 버튼 계속 직각 0.013에 2 다 똑같네요. 요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거 삭제하고요. 클릭하고 딜리트 눌렀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도 이쪽에 볼까요? 표면 거칠기도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올려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1번, 2번, 3번에 대한 모델링을 간략하게 해봤고, 그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립, 자 이제 실지 평가할 때는 조립까지 그죠? 조립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제출하시면은 아마 중간에 실수하시거나 이렇게 잘못 그린 부분이 잘못된 그림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림 다 그렸으니까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제 이렇게 작업됐으니까는 요거를 가지고 중국 업체 쪽에서 제대로 모델링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